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김무성, 정두원의 지금 살생부 발언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오후 1시 반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정두원 의원을 불러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는 김무성 대표와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이한구 위원장은 살생부 파문에 대해서 당 최고위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참, 이 당이요, 참 잘 돌아갑니다. 꼬라지가요. 자, 지금 이런 제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5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 살생부설 정두원 출석 명령. 자, 이제 정두원이가 최고위원회에 출석해서 김무성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결국 정두원 의원의 정치 생명하고 걸린 문제입니다. 자, 정두원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김무성 대표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살생부가 실제 한다라고 김무성 대표한테 직접 들었다 한 말은 거짓말이다. 내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정두원 의원은 공천 탈락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정두원 의원이 26일 날 본회의 국회 앞에서 당신이 나하고 만났을 때 살생부가 실제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면 김무성 대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 의원한테 전화까지 해서 내가 언론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달라고 했다면 참 이 사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가 굉장히 까마득한데요. 결국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상향식 공천이라는 자신만의 기득권에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비박계 의원들을 불러다가 누구누구 날라간다, 그 살생부가 존재한다, 니 그리 알고 밖에 나가서 언론들한테도 떠들고 기자들한테 떠들고 날라가는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흔들어라, 이렇게 사실상 지시를 암시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지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 그렇게 해라고 사주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당 대표가 어떻게 대표로서의 직책을 유지하겠습니까? 새누리당의 이제 공천 다툼은 이제 당 대표의 앞으로 이 거취까지도 문제가 되게끔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정두원 의원이 나와 유승민을 날리면 새누리는 망한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자, 40명의 논란 당사자인 정두원 의원은 28일 어제죠, 우리 당이 유승민 의원이나 나를 날리고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의원을 치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를 자른다는 생각은 0%도 안 한다. 공정한 공천이 훼손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의 논란에서 촉발한 유승민 공천 배제설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그러면서도 유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면 자신도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날리면 이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유승민을 공천에 날리려고 한 데서 비롯됐고, 유승민과 나는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처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를 날려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망할 것이고 나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된다라고 말도 했답니다. 한편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오늘 김무성 대표가 정두원 의원과 사석에서 살생부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한 데 대해 정두원 의원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다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정두원 의원이 자신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살생부 논란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이다 라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요. 누구로부터 어떤 형태로도 공천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제 입으로 문건 살생부 이야기를 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정말 김무성 대표 앞으로 어쩌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두원 의원이 이한국 공관위원장 면접에 가서 김무성 대표한테 살생부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언론에 밝히니까 김무성 대표가 전화가 자기한테 와서 내가 이 정두원 의원한테 한 것은 찌라시 얘기를 한 거니 찌라시라고 그렇게 좀 맞춰달라 라고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정두원 의원한테 전화를 2번 했다라고 정두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정두원이 자신의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과장했다고 언론에 해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의 말을 빌자면 이 정두원 의원은 김무성 대표한테 살생부 문건이라고 들었지 그것이 찌라시라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박의 핵심이 김무성 대표한테 살생부 40명 중 친박 비박을 자르자고 이렇게 문건을 전달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공관위에도 이야기했고 언론에도 이야기했고 그렇게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그 이후에 전화를 와서 기자들한테 자기가 부인하는 문자를 보낸 걸 이해해달라부터 그 다음에는 그건 찌라시라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할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양상으로 보면 정두원은 당당하고 김무성은 좀 코너에 몰리는 양상입니다. 자, 이제 이 거짓말을 배질하기 위해서요.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대표가 사상 초유로 전직 최고위원인 이 상임위원장급한테 이제 대질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당이 정상인 당이냐? 정말 진짜 웃기는데요. 아마 진박의 핵심은 김무성 대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칼자루를 쥐었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렇게 쉽게 싸움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폭탄 선언이 터질 단계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의 결말은 이제 와서 보면 칼자루를 쥐고 우위에 서고 우위에 선 다음에 적당히 애초에 목적했던 목표를 관철시키는 식으로 끝나게 되면 친박 비박 둘 다 사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의 결말은 이 지저분한 공천을 둘러싼 기득권을 사형식 공천이라고 포장하는 거 특정한 사람을 넣기 위해서 전략 공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다 드러내고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대거 새누리당 의원들을 정리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지 의문입니다.